외과 수의사 선생님들은 다들 마찬가지이실 것 같은데, 내가 하는 수술이고 내가 하는 수술의 결과는 내가 내는 거이기 때문에 환자한테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결과를 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마트동물병원 외과원장 김의종 수의사입니다. 저는 스마트동물병원에서 인턴부터 시작을 했고요. 10년을 넘게 병원에서 일을 하면서 지금 외과 원장 자리까지 올라왔습니다. 일반외과와 치과 이 두 가지를 메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외과는 수술들이 워낙에 다양해서 흉곽 내에 있는 장기들, 폐라든지 이런 쪽의 수술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목강에 있는 모든 장기들에 대한 필요한 수술들은 전체적으로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동물병원 외과 같은 경우에는 저랑 외과 과장님 한 분, 근무하고 계시는 인턴 선생님들, 그 다음에 수술방을 전담해 주시는 외과 간호사 선생님들, 이런 식으로 인력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일반 외과 수술을 주력으로 하다 보니 외과 단독으로 진료를 보고 진단을 내려서 수술까지 연결되는 케이스들보다는 내과와 영상 선생님들과의 협진을 통해서 수술이 결정된 환자들을 수술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양 환자들 같은 경우에도 영상에서 CT라든지 전이평가라든지 이런 것들 이후에 수술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외과만 하나의 시스템 영역으로 단독으로 돌아가기보다는 내과와 영상과의 유기적인 협진을 통해서 환자한테 가장 적절한 치료가 뭔지를 보고 그거에 맞춰서 수술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저희 병원의 외과의 가장 큰 강점 같은 경우에는 외과의 가장 중요한 거는 수술 이후의 환자의 회복 관련된 것들이고, 그거를 가장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여러 도움들이 같이 필요하게 됩니다. 수술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같이 들어오는 외과 팀에 얼마나 오랫동안 같이 손발을 맞췄느냐도 되게 중요해서, 술자가 수술 외에 다른 영역에서 신경을 쓰게 한다거나 술자가 불안정한 상황이 되면 수술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병원에서 같이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이 오랫동안 손발을 계속 맞춰왔기 때문에 제가 어떤 거를 얘기를 하지 않아도 미리미리 옆에서 준비해주고 환자에 대한 모니터링, 수술 중간에 대한 모니터링, 케어들 이런 것들을 같이 도와주시면서 제가 수술을 하는 데 있어서 큰 불편함 없이 제가 수술에만 집중할 수 있게끔 많이 옆에서 도와주고 있어서 오랜 시간 동안 손발을 맞췄던 외과 팀이 어떻게 보면 병원의 강점이기도 하고요. 저희 스마트동물병원 일반외과에 특화된 부분은 신장 쪽에 관련된 수술들, 일반외과 수술들의 케이스들이 조금 많고, 그런 수술들에 대해서 성공률 자체도 매우 좋은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많이 하는 수술들은 워낙에 좀 다양한 케이스들이 많은 편이라서 대표적으로 보면 이제 종양 환자들, 폐종양, 간종양, 부신종양들, 그리고 피부 쪽에서 발생하는 종양들, 유선종양들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수술들, 그리고 심장 쪽 관련된 부분은 SUB 수술 같은 것들이 대표적으로 좀 많은 편입니다. SUB 수술은 막힌 요관을 뚫어주는 수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결국 신장에서 방광으로 연결되는 되게 미세한 관인데, 이 관의 직경이 1~2mm 정도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매우 얇은 요관이 있는데요. 거기에 플러그 혹은 결석이 끼므로써 소변이 못 내려가게 되는 상황이 생기고, 예전에는 이제 그 요관을 열어서 결석이나 플러그를 제거하고 그 요관을 다시 봉합해주는 수술이 있고요. 그거 역시 지금도 진행할 수 있으나 매우 얇은 요관에 수술을 하는 거,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 수술했던 요관의 협착에 의해서 발생하는 재폐색, 그리고 두 번째는 수술했던 요관에서 소변이 복강 안쪽으로 흘러내려오는 그런 부작용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요. 결석이 여러 개가 존재하면 여러 개를 열기에
리스크나 수술 후 부작용들이 크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대체해서 나온 수술이 인공요관 우회술이라고 하고요. 그 인공요관 우회술의 영어 약어가 SUB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공적으로 요관을 새로 만들어준다. 현재 있는 요관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신장에 카테타가 들어가서 신우라고 하는 요관과 연결된 깔때기 같은 조그마한 공간이 있는데요. 그 공간을 신장을 통과해서 카테타가 들어가게 되고 그 카테타를 방광으로 연결을 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보통 신장에서 원래 있는 요관을 타고 흐르기도 하지만 인공적인 요관을 타고 소변이 흐르게 되면서 양쪽의 요관을 둘 다 쓸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요. 인공적인 요관 같은 경우에는 재폐색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여기에 이제 세정을 해주고 관리를 해주기 위한 포트가 하나 존재하게 되고 그 포트가 피부 밑에 피하 조직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 포트를 통해서 이 SUB를 관리하게 되고 인공적인 요관을 통해서 소변이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는 관을 새로 만들어주는 수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억나는 케이스의 아이 같은 경우에는 10살 고양이였고요. 신부전으로 내원을 해서 검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한쪽 신장은 위축신이었고 한쪽 신장에 신우의 확장이 좀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환자의 전신 컨디션이라든지 신장 수치가 워낙에 안 좋았던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1차로 투석을 진행을 했고요. 투석 이후에 환자의 수치라든지 바이탈이 조금 안정되는 것들을 기다렸다가 1차 투석 이후에 다음날 SUB 수술을 진행을 했고요. SUB 수술 이후에 이후 투석 없이 신장 수치가 정상화됐고 소변도 단요기로 확인이 돼서 건강하게 퇴원을 했고 지금도 추가적인 처치라든지 이런 것들 없이 잘 지내고 있는 아이가 있습니다. 아이들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아이들마다 치료하는 치료 계획이나 필요한 치료들이 다 다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 신부전 같은 경우에는 발생 원인이 어디 있느냐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신부전의 원인이 찾아져야 투석이 의미가 있을 수 있고요. SUB 같은 외과 수술이 필요한 환자한테 투석을 아무리 해준다 하더라도 신장은 기능을 하고 있는데 길이 막혀서 소변이 못 나오는 친구한테 투석을 해줌으로써 노폐물을 외부로 빼준다 하더라도 결국 소변이 나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친구가 정말로 외과가 필요하냐 투석이 필요하냐 이 신부전을 해소해주기 위해서 어떤 치료가 필요하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신장센터와의 협진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신부전인 환자의 아이의 치료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진단을 명확하게 내려주고 그런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의 협진이 가장 중요하고 아이의 회복, 그 다음에 개선, 수술 예후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외과 수의사 선생님들은 다들 마찬가지이실 것 같은데 내가 하는 수술이고 내가 하는 수술의 결과는 내가 내는 거이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과 능력과 이런 것들을 총동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협진들을 통해서 환자한테 가장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들어가요. 그래서 수술을 많이 하시는 외과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시뮬레이션도 많이 돌려보고 그리고 많은 생각들과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플랜 A, 플랜 B, 플랜 C 여러 계획들을 가지고 수술을 임하게 되고요. 결국 그 모든 플랜들과 생각들과 협진들은 환자가 수술 이후에 가장 좋은 결과, 그러니까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고 가장 안정적인 결과를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결국 수술을 들어갈 때는 항상 최선의 결과를 내자 환자한테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결과를 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